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화학습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기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의 한국말은 시간차 학습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측 기반의 기계학습의 한 방법이다. 주로 몬테칼로 방법과 동적 계획법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 학습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개념이 중요한데, 강화학습이 뭐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거거든요. 바둑판을 뚫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뚫을 것인가, 자동차를 자율주행할 때 내가 좌회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강화학습인데, 그러면 학습을 시키려니까 보상값을 줘야 돼요. 보상값을 주면서 학습을 시킨다. 이게 이제 MDP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에이전트가 있으면서 에이전트가 있고 어떤 상황이 environment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행동을 하고 잘했다 못했다 보상을 준다. 이게 MDP라는 거죠. MDP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건 어떤 행동을 할래?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할래? 액션 A를 어떻게 취할래? 어떤 행동을 취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 행동을 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뭐 예측이 있으면 좋겠다. 뭐 보고 할래? 밸류 펑션 가지고 네가 예측을 해볼래? 뭐 Q 밸류 가지고 예측해 볼래? 폴리시 그레디언트로 예측해 볼래? 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만 보상을 또 어떻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로 대충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SNS에서 나온 거 보니까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많은데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리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GPS 알고리즘, PETS 알고리즘, DDPG, NLP 등등 우리가 아는 TRPO, PPO, SLC 등 많은데 무슨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둑대회를 나갔는데 알파고 제로간 무슨 프로그램 쓰고 있고 어려운 프로그램 쓰고 있고 하는데 며칠 전에 세계 바둑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2등인가 한 것 같아요. 중국의 골락시인가? 그게 우승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쓸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하면 보통 스태틱 프로그램에 대별된 얘기가 되는데 왜 다이나믹 붙은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서 이터레이션이다, 반복이다, 이터레이션이다. 그래서 다이나믹 같은데 이거는 폴리스 이터레이션이 있고 이걸 좀 잘라서 했는 게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드 월드에서 디터미스틱한 세상에서 이 자리 매겨 밸류 값을 무조건 다 찾아낸다. 이 밸류를. 그래서 높은 밸류를 찾아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너무 타임 컨슈밍하고, tedious하고, 좀 짜증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고 하니까, 니 혼자 가봐라. 니 혼자. 끝까지 가봐라. 그래서 정보를 줘. 혼자 가봐라. 이게 몬테칼로 방법이다. 한 번 가지 말고, 여러 번 가봐라. 이렇게. 무작위로 가봐라. 그러면 이거 언젠가는 이 네모칼 다 맞추겠지. 이런 얘기거든요. 파이 1, 파이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몬테칼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 가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본다. 에피소딕하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지만 몬테칼로는 끝까지 가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끝까지 가보면 이것도 골치 아프다. 한 스텝만 가봐라. 한 스텝만 가보고 네가 어떻게 밸류를 알든 Q밸류를 알든 알아봐라. 이게 이제 TD라는 거예요. TD.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라는 일시적 이런 거. 시간차 difference 이런 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듣고도 싫다 하면 그레디언트, 폴리스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이 자리 매김하는 거, 밸류를 찾아가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이 밸류를 찾는 거, 이거 뭐 V 값을 찾아가는데, 밸류를 찾아가지고 네가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할래 하는 게 이제 밸류를 뭐 사방을 둘러보고 높은 밸류로 뭐 연락하는 게 좋겠어. 이게 뭐 10점, 11점, 13점, 뭐 10점, 9점이면 13점 높은 쪽으로 가면 좋겠어. 요래 움직이면은 이게 Q가 된다는 게 Q가. Q가 아니고 폴리시가 된다는 거, 폴리시.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 Q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이게 헷갈리는데 여기 밸류를 요걸 갖다가 돌아가는 거. 요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밸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을 택하면 이 자리값을 어떤 자리의 어떤 밸류를 찾아가지고 밸류를 정하고 그다음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 옵티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면 이 그리드를 써가지고 그리드가 이 그리드가 아닙니다. 그리드를 썼다는 얘기는 뭔가면 그리드를 썼다는 게 하면 주위에서 제일 높은 값 이게 10점이고 15점이면 15점으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데 높은 값만 찾아가면은 뭐 또 네가 황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옆으로 세봐라 하는 게 이제 이 그리드라는 거예요. 이 그리드라는 거예요. 그래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 그리드를 약간씩 한 10% 정도 옆으로 빼줘라. 그리드 말고 이 그리드를 빼줘라 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얘기입니다. 근데 몬테칼로 방법은 전부 다 찾는 건 막 힘들고 네가 한번 가봐서 끝까지 가봐서 또 다른 걸로 딱 가봐서 이걸 뭐 여러 번 가보면 네가 언젠가는 다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몬테칼로 방법이에요. 몬테칼로 방법이니까 밸류 문제에서 보면은 밸류는 시그마거든요. 이게 모든 자리를 다 대한 게 옵티멀 밸류인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이트를 다 합한 건데. 그건 요건 자기 몇 가지만 안 거쳤기 때문에 밸류 평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밸류 평식이 없으니까 경로만 아니까 이제 Q 값이에요. Q 값을 Q 밸류를 찾아가지고 이걸 그리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 밸류가 높은 쪽으로. 몬테칼로 방법은 Q 밸류를 찾아가지고 네가 높은 여기가 Q 밸류가 10점이고 뭐 1로 가는 게 뭐 15점이고 1로 가는 게 뭐 12점이고 1로 가는 9점이고 이러면 15점 쪽으로 맥스 Q로 가는 맥스 Q로 가는 쪽으로 움직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최종 경로를 찾아가는 뱅글뱅글 돌면서 최종 경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드하게 움직이면은 전혀 다른 걸 모르니까 빠져나와서 한번 해보라 하는 게 이제 소프트 이 그리드나 뭐 이 그리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몬테칼로 방법이라는 겁니다. 몬테칼로 방법은 특징이 처음부터까지 가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본다.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가본다. 근데 이게 너무 지루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스텝만 가보고 네가 판단해. 이게 TD, Temporal Difference Method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Q 값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원 스텝만 가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스텝 몬테칼로 방법이래요. 거기서 나온 게 뭐 Sales on-policy, 뭐 Q-running on-policy 뭐 등등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상태 A에서 상태 B로 움직여갈 때 이렇게 오는데 여기까지 가본다. 몬테칼로 방법이에요. 한 스텝만 가보고 네가 예측해봐라. 한 스텝만 가봐라. 여기서 네가 여기까지 가보고 예측해봐라. 여기 이제 TD 방법이래요. TD 방법. 밸류 방법은 다 다르죠. 밸류 방법은 다 찾는 거고 한 폴리시로 가보는데 한 스텝만 가본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두 스텝까지 가봐라. 원 스텝 가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두 스텝 가봐라. 어떤 사람은 세 스텝 가봐라. 뭐 가다 보면은 뭐 끝까지 가보면 이게 이제 몬테칼로가 되는 거예요. 몬테칼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N 스텝이라고 N 스텝으로 간다. N 스텝 부트 트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만 아시고.
저도 공부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중요한 식인데, 밸류, 이 밸류라는 건 밸류가 더 좋고, 큐블레가 더 좋고, 이런 얘기인데, 어떤 자리에 밸류를 업데이트 하려는데, 이 밸류 값 V가, 어떤 T 자리에서 밸류는 업데이트가 되기를, 이 기존의 그 ST에서 한 스텝 더 나가는 거, 한 스텝 더 나간 이제 T에서 V의 ST인데, 이거 뭔가 하면 GT라는 건 리턴 값인데, 리턴 값인데, 이건 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답인데, 내가 예측 값과 그 차이를 비례식에다가 좀 보태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예측을 했는데, 요 편차만큼을 네가 다시 업데이트 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엔 내가 10점이라고 그랬는데, 야, 정답은 20점 했으니까, 정답이 15점이었으면, 10 빼면 요 차이가 5점이니까 5를 집어넣어갖고, 네가 다시 그 다음 스텝에 15로 한 거예요. 15로 해갖고 다시 와보니까 GT가 한 얘기가 나는 15가 아니야. 난 원래 답은 그게 아니야. 또 17이라는 거예요, 답이. 그럼 17에서 15를 빼니까 또 2가 나와, 알파 1을 생각하고 2가 나와가지고 또 15를 더하니까 17이 된 거예요. 17에가 또 넣어주니까 또 GT가 한 얘기가 나 아까 잘못 생각했어. 이제 19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 스텝만 들어가는 요걸 갖다가 TD고 이 GT 값이 끝까지 가본 값이면 A에서 B까지 끝까지 가본 값이면 이 GT면 몬테칼로고 이 GT라는 것이 한 번만 가본 예측 값이면 한 번만 가본 값이라면 우리가 T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GT를 한 번만 가본 식으로 딱 대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요 실제 값과 지금 현재 그 예측 값이 차이를 이제 몬테칼로라. 왜냐면 이건 다 가본 거니까. 요거는 한 스텝만 가본 요게서 요 차이, 오차. 요걸 이제 TDL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트스트랩이라는 거예요. 보트스트랩 타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쉬운 얘기로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알고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주식을 예를 들어서 K사의 주식을 샀는데 이게가 10,000원이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12,000원이라고 예상했어요. 예상을 했어요. 예상. 12,000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요 값이에요. 예상.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12,000원이 아니고 11,000원밖에 못 갔어요. 11,000원밖에. 요 차이가 델타가 생기는 거예요. 델타가. 이게 TDL이라는 거예요. TDL하고 템포럴 디퍼런스하고 정복됐냐 이런 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요 오차가 있다. 오차.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다음날은 야 이거 이러다가 10,000원 올라간다. 이제 12,000원 예상했다가 이건 9,000원 내려올 거야 이렇게 했어. 내려오는데 실제 가보니까 또 10,000원이요. 또 10,000원. 그러면 또 오차가 생긴 거예요. 오차가. 이 오차를 다 모으면 TDL을 다 모으면 몬테칼로 에러가 된다고 됩니다. 그 지금 수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 스텝 먼저 가본다. 원 스텝 먼저 예측해 본다. 뭐에 근거해서? 궁금하잖아요. 원 스텝 예측해 본다. 주식이 왜 오를 거라고 이걸 예측해서 이런 얘기 합니까? 뭐에 근거해서? 누가 정보를 줬던가, 누가 내부 정보를 줬던가, 아니면 다른 걸 판단해 봤던가, 이런 거. 내가 가보니까 작년에 예를 봤던가, 예측해 보는데 이 예측의 근거가 어디 있냐, 예측의 근거가. 부스트래핑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스트랩이 나왔으니까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부스트랩이라는 거는 부츠의 긴 장화의 끝에 달린 고리라고, 끝에 달린 고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긴 부츠에 고리가 달렸다. 이 고리를 딱 잡고 신발을 싹 신으면 싹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어떤 문제의 해결한 단초, 어떤 문제를 해결한 단초를 부츠트랩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다. 아, 이거 중요한 말이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본다. 무슨 짓이라도 해본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저 회사 CEO들은 불경기면은 무슨 짓을 해봐야 된다. 부스트랩 해야 되겠죠. 무슨 짓을 해봐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부스트랩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한다. 잠깐 세미는, 이 남작이라는 사람이, 미하우제는 남작이라는 얘기가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이 늪에 빠졌는데, 늪에 빠지니까 하우제니까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술 써야 되는데, 뭐 지푸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방법을 쓴 줄 알아요? 자기 머리를 잡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옆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지푸라기도 없고, 뭐 지팡이도 없고, 뭐 나무풀도 없고,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 에라 모르겠다. 자기 대가리 잡고 올라갔다 하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걸 갖다가 부스트랩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극한 상황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예측이 안 되는데, VT에서 네가 뭐 제주껏, S 뺐습니다. VT 플러스 1 단계를 네가 예측하라는 거예요. 부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쭉 가면 어떻게 해요? 황당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리턴해서 다시 해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을 한 단계 하느냐, 두 단계 하느냐, 3단계 하느냐, 이게 1스텝, 2스텝, 3스텝, 그러면 TD0 하면 이제 1스텝 예측하는 거고, TD1, 2스텝 하는 거고, TD 모습 이런 거예요. 주식을 보면 일봉 해가지고, 일봉 해가면 다다닥 했잖아. 이렇게 있으면, 주봉 이렇게 하고, 월봉 이렇게 하고, 연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세는데, 부스트랩입니다. 부스트랩이 워낙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저는 이거 생소한 단어입니다. 보니까 통계학에서 부스트랩 한다는 얘기 뭔가 하면, 모집단에서 뭐 샘플링 해가지고, 뭐 거기 샘플링 만남 편차 구하고, 뭐 이런 게, 그 통계학에서 부스트랩 용어를 쓴다 그래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통계적으로 뭐 모집단을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몇 년 샘플링해서 어떻게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부스트랩이라는 얘기 뭐 데이터가 적은데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늘리는 거. 이거 데이터 아그멘트 비슷한 거 이런 얘기예요. 이 부스트랩도 뭐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프론트 엔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HTML이나 CSS나 뭐 자바스크립트인가 뭐 이 프로그램 잘 안 들어가는데 부스트랩 통과하면 싹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봐요. 이걸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장화 끝에다가 뭐 뒤에 딱 하면 발이 딱 들어가는 이런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 이 부스트랩 용어를 썼냐면,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나와 추정해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뭐, 몬테크 추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추정을 딱 하는 걸 갖다가, 원스텝 부스트래핑, 그 다음에 투스텝 부스트래핑, 또, 여기서 지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스트래핑.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끝까지 가보면 몬테칼로다. 여기까지 하나만 자르면 TD다. TD0다. TD0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살사 문제를 보면 살사 컨트롤 때가 있는데 홈폴리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컨트롤이라고 불렀나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살사 문제는 Q밸류로 가는 문제예요. Q밸류로 가는 문제. 살사 문제는 Q밸류로 가는 문제고 Q러닝에도 Q밸류로 가는 문제예요. 둘 다 Q밸류로 가는 문제인데 얘는 살사고 얘는 Q러닝이고 Q러닝에서 Q밸류로 가는 거는 이해되겠는데 살사에서 Q밸류로 가는 거는 또 이름부터 살사라 불렀어요. 그래서 일단은 살사라 불러놓으니까 다음 사람이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뭐 Q러닝이라고 부르면 그래 생각하면 편하겠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살사는 원스텝 가서 아까 원스텝 부트스트랩 가서 원스텝 가서 현재가 Q 아까
현재가 Q를 비교해 봐서 이제 비례식 너가 업데이트 하는 거고. 얘는 Q러닝이 뭐냐면은 약간 달라요. 이제 타고 이렇게 오다가 이 Q 밸류 값을 Q 밸류 원 스텝 가서 예측했다. QST1, QST 플러스 1을 예측했다. 그리고 A 이런 상태에서 비례식을 넣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측해서 넣은 거예요. 예측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가 가봤으면은 여러 개를 가보지 왜 한 군데만 가봤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네가 예측하려면 옆에 것도 예측 한번 해보지. 간 김에 설악산 간 김에 태백산도 가고 강릉도 가고 해변가도 가고 여러 군데로 한번 가보지 왜 한 군데만 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악산은 나는 한 군데만 딱 간 거예요. 폴리시를 타고 갔죠. 그래 온 폴리시예요. 이래 가지 말고 저 설악산 가다가 태백산으로 좀 옆으로 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좋은 거 가봐. 맥스 Q로 값 찾아가봐. 이게 Q런이라는 거예요. 간 김에 옆에 것도 가봐라 이런 얘기예요. 살살해서 좀 진보된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건 항상 보면은 속도는 뭐 Q가 빠르겠지만 위험성은 Q가 더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밸런스 확률이 많아요. 옆으로 자꾸 세니까 성능은 이게 좋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Q 밸류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오버폴리시냐? 지금 원래 갔던 선에서 세으니까 오버폴리시라는 거예요. 오버폴리시. 가서 뭐 또 입실론도 해보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깊이 상세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고 뭐 동영상 많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하는데 이게 오버폴리시다. 앞으로 좀 세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상태 A에서 상태 B로 가는데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뭐 딱 이렇게 뭐 디터미스틱하게 딱 간단하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찾아 뭐 무식이 용감하다고 다 찾아. 야 그거 너무하다. 몬테칼로로 가봐. 그렇게 몬테칼로 니도 너무하다. 뭐 TD로 원스텝만 가보고 예측해 뭐 이래 된 거예요. 하여튼 이 찾는 최적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근데 Q러닝 오버폴리시가 재밌는 게 여기 따라가는 건 온폴리시로 따라가는 건데 오버폴리시는 옆으로 센 거란 말이에요. 오버폴리시는. Q러닝이 뭐 옆으로 여기서 딱 가지쳐가지고 셌단 말이에요. Q러닝은 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버폴리시인데 이래 되면 완전히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파이 폴리시고 이건 B 폴리시, BA 폴리시고 완전히 동떨어지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두 개 상하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여기서 샘플링을 해와서 요걸 좀 추정해라. 결국 내가 타겟 폴리시를 어떻게 좀 조정해라.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한데 네가 요걸 샘플링 어떻게 잘해서 요거를 원래를 좀 해볼래. 내가 설악산을 갔는데 설악산 경로를 찾는데 태백산 경로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태백산의 경로가 설악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백산이 동쪽으로 가면 높더라 하면 설악산도 동쪽으로 가면 높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산의 경로가 전혀 내한테 무익한 게 아니고 설악산 경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가져올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important sampling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엉뚱한 걸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알고 있고. 근데 Q러닝은 뭔가 하면, Q러닝은 약간 중간치 부분이에요. 네가 완전히 갔으면 important sampling 하지만, 옆에서 새가 나왔으니까, 가봐야 멀리 가겠어요. Q러닝. 옆에서 새가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새 뿌리면, 멀리 많이 가겠죠. 근데 끝에가 새면 얼마 안 가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고, 이렇게 살사나 큐러닝이나 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몬테칼로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얘가. 이래시 오는데, 이건 고지고대로 딱 살사 뭐 SA, R, SA 이렇게 딱딱딱 가는데, 이 중간에 역기로 좀 세봐, 뭐 이런 게, 이렇게 큰 거를 맥스 값을 네가 따라가 봐. 이게 이름 붙인 게 큐러닝이라는 거예요, 큐러닝. 자, 살사도 큐러닝을 합니다. 큐 밸류 값을 업데이트 합니다. 큐러닝을 딱 타는 순간, 오버폴을 썼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큐러닝에서는 큐 쓰고, 살사에서 밸류 쓰고, 이런 겁니다. 살사에서 밸류도 뭐 큐 밸류도 밸류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마지막 장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뭐 직관적 이해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 반복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깔끔하게 한번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쭉 한번 가보고, 뭐 도대체 강학습이 뭘 하는 건지 한번 쭉 가보고, 다시 반복해서, 공부는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복도 해볼 테니까, 일단 대충 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여기가, 업데이트의 그 뎁스라는 거예요. 뎁스니까, TD는 이렇게 오는데, 가는데, 원 스텝만 보니까 뎁스가, 짧잖아요. 일로 가면 뎁스가 긴데. 그래서 이게 TD라는 거예요. 뎁스가 무한대로 길어지면, 이게 뭐냐, 몬테칼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뎁스가, 이 가는 길이가, 폴리시를 따라가는 길이가. 그리고 위드스는, 뎁스가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 밸류 값은 시그마니까 다 봐야 되니까,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다이나믹. 여기는 뭐냐? 이름이 희한해요. 이그조스틱 서치. 몬테칼로도 하면서, 뭐, 그랬긴 뭐, 몬테칼로도 하면서, 뭐, 모든 경우는 있는 대로 다 해보는 거. 이런 겁니다. 이그조스틱 서치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어떤 폴리시라는 건 어떤 행동, 일련의 행동 연속인데, 이래 쭉 가는데, 한 스텝만 가서 예측해 보는 거. 이건 TD. 이런 얘기예요. 여러 단계를 예측해 보는 거. 부스트랩을 여러 번 해보는 거. 이런 거. 이건 MC라는 거예요. 옆으로도 이렇게 가보는 거. 이제 그리드 월드. 이걸 갖다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두서없는 얘기지만은, 6장, 템포럴 디퍼런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뭔가 하면은, 알고 나면 상식에 속한 얘기다. 어릴 땐 되게 어려운데, 우리 일상생활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출발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ASB로 가는데, 수락산 가는데, 태백산에 있으면, 야, 태백산 날씨가 어떤가 물어보고, 비 온다 하면 수락산 비 오겠나 하면 다음날 가면 되잖아요. 이 정보를, 이게 오프폴리시거든요. 수락산 가는데 중간에 막혀갖고 어떤 사람이 막고 돌아와요. 와, 그렇게 터널 막혀서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한테 막히면 옆으로 세서 가라. 세서 가고, 안 가르쳐도 알잖아요. 터널이 막혔어. 그러면 이거 입실론 거리 들어와서 옆으로 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 보면은 강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학습 지금 아무리 잘해도 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벌막 할 수 있습니까? 산 넘어갖고 벌집 잘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강학습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뭐 생판 모르는 우리가 택도 있는 E = MC 자성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잘 관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나, 이런 얘기입니다. 두서없는 얘기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